from China at night. And I wondered if I could wear the light. 여러분은 혹시 진짜 굶주림이 뭔지 아시나요? 하루 종일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아프다는 감각조차 사라지는 그런 굶주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북한 김정은의 기쁨조 출신 여성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참혹한 현실에서 살아남아 한국에 정착한 후 소름 끼치는 체험을 했습니다. 남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북한의 현실, 잠깐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함경북도 깊은 산골, 탄광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우리 마을은 늘 시커먼 먼지와 석탄 냄새가 가득했고, 하늘은 늘 구름이 아니라 탄가루로 덮여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에 검은 가루가 쌓여 있는 게 일상이었죠. 그 마을에는 화기라는 무서운 병이 있었습니다. 가시에 찔리거나 상처가 나면 그 부위가 점점 붓고 골마가면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병이었어요. 병원, 약, 그런 건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화기를 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돼지고기였어요. 제가 8살 때였습니다. 귀에 심한 화기가 올라서 밤새 울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며칠을 굶으시면서도 돼지 비계를 구해 오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아가, 참아라. 이것만 있으면 낫는다. 엄마가 반드시 살려줄게. 뜨거운 돼지 기름을 귀에 발라주시는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정말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돼지고기가 우리에게는 만병통치약이었던 거죠. 하지만 돼지고기는 너무나 귀했습니다. 한 마리를 키워도 제대로 된 사료가 없어 풀만 먹이니 살이 안 찌고 다 크기 전에 다른 식량과 바꿔버리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화기에 걸리면 온 가족이 며칠을 굶더라도 돼지고기를 구하러 다녔어요. 90년대 고난의 행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산모들이 태반을 가져가려고 울며 애원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게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보약이었거든요. 제발요, 우리 애기 아빠한테 좀 줘야 해요. 이거라도 없으면 정말 죽어요. 산모들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저희 마을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생활총화라는 무서운 시간이 있었어요. 서로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자리였죠. 친구가 친구를 고발하고 가족이 가족을 의심하는. 어린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이번 주에 수업 시간에 졸았고 박영희는 당의 교실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숙이라는 친구였어요. 어릴 때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는데도 늘 밝게 웃었어요. 어른들은 저 애는 바보라서 행복하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숙이가 제일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숙이 가족에게 불행이 연이어 닥쳤어요. 변소 자리를 잘못 옮겼다는 미신 때문에 불길하다며 마을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숙이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에 숙이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몰래 제 배급 중 일부를 가져다 주곤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갔어요. 결국 숙이까지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밤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 숙이처럼 죽으면 안 된다. 그때까지 저는 북한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밤하늘을 보면 남쪽 하늘이 왜 이렇게 밝은지 궁금했거든요. 별빛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건가? 어른들은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서 사람들이 개,
돼지보다 못하게 산다고 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럴까? 저 밝은 하늘 아래서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궁금증과 간절함이 저를 남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알기 위해서요. 2017년 겨울, 저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밤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완전히 단단하지는 않았어요.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하루 더 있으면 수기처럼 굶어 죽을 게 뻔했거든요. 국경을 넘을 때 가져간 것은 어머니가 마지막에 쥐어주신 옥수수 한 줌과 돼지기름 작은 병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걸로 상처가 나면 발라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중국에서 1년을 숨어 지냈어요. 언제 붙잡혀 북송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요. 그 기간 동안 저는 한국어를 조금씩 배웠는데 신기한 건 북한에서 배운 조선말과는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특히 자유, 민주주의 같은 단어들.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거든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저 밝은 하늘 아래 땅으로 가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냄새였어요. 북한은 늘 탄가루 냄새, 굶주림과 절망의 냄새가 났는데 여기는 뭔가 깨끗하고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마치 꿈속에 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같은 조선족이 사는 땅인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통일부 직원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하나원에서 3개월 적응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밥이 남는다는 거였어요. 정말로요. 밥이 남아서 버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식당에서 밥을 받았는데 북한에서 일주일치 배급량만큼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 먹으려고 억지로 밀어넣다가 토할 뻔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새터민 언니가 웃으며 말했죠. 야, 여긴 밥이 무제한이야. 남겨도 돼. 무제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음식이 무제한이라니. 이게 천국인가 싶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교육생들이 불평을 한다는 거였어요. 반찬이 맛없다. 고기가 질기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굶주림이 뭔지 모르는구나. 하나원에서 한국사를 배울 때도 충격이었어요. 6.25 전쟁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북한에서는 남조선이 먼저 침입했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어요. 처음에는 또 다른 세뇌 아닌가 싶었는데 자료들을 보니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 속에서 살았구나.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남북한 경제력 비교 자료를 봤을 때였어요. 남한이 북한보다 50배 이상 잘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프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수기야, 내가 만약 여기서 태어났다면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이렇게 잘 사는 곳이 진짜 있구나. 나도 여기서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교육받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 꿈을 꿀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오직 의무만 있었거든요. 당에 대한 의무, 수령에 대한 의무. 하지만 여기서는 권리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 정말 다르잖아. 그리고 3개월 후 드디어 사회로 나갈 때가 됐어요. 짐을 싸면서 거울을 봤는데
3개월 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살도 쪘고 표정도 밝아졌더라고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늘 죽은 눈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희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서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직접 확인해보자.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제가 경험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원을 나와 서울 관악구 원룸에 정착한 첫날 밤이었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근처 마트는 이미 문을 닫았어요. 북한에서라면 그냥 굶고 자는 게 당연했겠지만 하나원에서 들은 말이 생각났어요. 배고프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돼요. 배달 음식을 집까지 가져다 준다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벽에 붙어있던 치킨집 전단지를 보니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치킨입니다. 아, 저기, 치킨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치킨 드릴까요? 메뉴를 보니 후라이드, 양념, 간장.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북한에서는 닭고기 자체가 귀해서 종류를 선택한다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냥 제일 맛있는 걸로 주세요. 양념치킨 한 마리 주문하셨고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알려주니 30분 안에 배달 나갑니다 하는 거예요. 30분? 정말로? 저는 창문가에 앉아서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25분 후 정말로 헬멧 쓴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어요. 네네치킨 배달 왔습니다. 문을 열고 치킨을 봤는데 아직도 뜨끈뜨끈하더라고요. 그리고 냄새가. 어머 세상에,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어요. 18,000원입니다. 18,000원? 북한 돈으로 치면 몇 달치 월급이었지만 하나원에서 받은 정착금을 생각하니 그리 비싸지 않았어요. 돈을 건네주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치킨을 뜯어먹는데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양념은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북한에서 먹던 닭고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또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실험 삼아서요. 네네치킨입니다. 어제도 주문했었는데 또 시킬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어떤 거 드릴까요? 또 30분 만에 와서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제와 똑같이 뜨겁고 맛있게. 이게 3일, 4일, 일주일을 계속했어요. 매번 정확히 30분 안에 항상 뜨겁게, 절대 실패하지 않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마술이 아니라 시스템이구나. 북한에서는 뭔가를 얻으려면 몇 달을 기다리거나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전화 한 통이면 30분 안에 뜨거운 음식이 집 앞에 도착하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치킨집만이 아니었어요. 중국집, 피자집, 족발집, 온갖 음식점에서 다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새벽 2시에도. 어느 날 밤 12시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진짜로 30분 만에 왔어요. 배달원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네, 24시간 배달해요. 야식 많이 시키거든요. 24시간 야식. 북한에서는 밤 10시만 되면 전기도 끊기고 아무도 밖에 안 돌아다녔는데 여기서는 밤 12시에도 뜨거운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다니.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는 진짜 다른 나라구나.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핸드폰으로 배달 앱들을 구경했어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화면을 스크롤하니 수천 개의 음식점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집, 중국집, 일본집, 양식, 치킨, 피자, 햄버거, 족발, 보쌈, 찜닭. 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리뷰라는 것도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음식 사진을 올리고 맛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맛있어요. 배달이 빨라요.
다음에 또 시킬 거예요. 북한에서는 불평하면 바로 잡혀가는데 여기서는 음식이 맛없으면 당당히 맛없다고 리뷰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실명으로. 여기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나? 어느 날 호기심에 제가도 리뷰를 써봤어요. 치킨이 정말 맛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음식 먹을 수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보니까 사장님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새터민이시군요. 저희 음식 맛있게 드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오시면 서비스 더 드릴게요. 서비스를 더 준다고. 저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구나. 치킨을 먹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수기야, 너도 이런 치킨 먹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창밖을 보니 새벽 2시인데도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편의점, 카페, PC방. 모든 게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북한에서 봤던 그 밝은 하늘이구나.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나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곳이라는 걸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곳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처음 망원시장에 갔을 때 입구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였어요. 크고 시원한 웃음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웃음소리가 북한의 장마당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였어요. 거기서는 모두 긴장한 채로 조용히 거래했거든요. 언제 단속반이 와서 물건을 빼앗아갈지 모르니까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서 와요. 오늘 무 정말 싱싱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그거 1,000원이에요. 하나 더 드릴까요? 정말요? 감사해요. 상인과 손님이 웃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제가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이 동네 분 아니죠? 아, 네. 저는 북한에서 온. 아, 새터민이세요? 어머, 고생 많으셨겠어요. 사과 하나 드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빨간 사과를 하나 주는 거예요. 돈도 받지 않고. 왜 그냥 주세요? 뭐 이런 것 가지고. 고향 떠나온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북한에서는 친척도 믿을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 그냥 과일을 주다니. 더 놀라운 건 계속 이어졌어요. 생선가게 아저씨는 북한에서는 바다 생선 구경하기 힘들었죠? 이거 고등어인데. 정말 맛있어요 하면서 요리법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반찬가게 할머니는 얘야, 김치 담글 줄 알아? 우리 김치 맛보고 배워가렴 하면서 젓가락으로 김치를 떠서 먹여주셨어요. 정말 신기한 건 이 모든 게 장사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한 바퀴 돌고 나니 손에 과일, 김치, 멸치, 엿까지 공짜로 받은 게 한 봉지가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바로 자유구나. 북한 장마당에서는 늘 감시와 통제가 있었어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고 팔 수 있는 물건도 제한적이고 언제든 단속당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 시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상인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고 손님과 농담도 하고 심지어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경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같은 과일을 파는 가게가 여러 개 있는데 서로 우리가 더 싸요. 우리가 더 신선해요. 하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쟁이 악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손님을 위한 거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토마토를 사려고 하는데 어가게 아주머니가 어머, 저기 비가게 토마토가 오늘 더 싱싱해 보이네요.
저기서 사세요 하는 거예요. 경쟁자한테 손님을 보내주다니. 북한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비가게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토마토는 우리가 좋지만 상추는 어가게가 더 좋아요 하면서 서로를 칭찬하더라고요. 그때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은 경쟁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구나. 그리고 그 결과로 손님들이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는구나. 시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 한 분이셨어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손님이 오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돈 없으면 외상도 괜찮아. 나중에 갚으면 돼. 외상? 모르는 사람한테? 할머니, 그러시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손해가 뭔 손해야? 사람이 굶으면 안 되잖아. 나도 어려웠을 때 많은 도움 받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게 바로 진짜 자유구나. 서로를 믿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자유. 북한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가족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 만난 사람도 믿고 도와주는 거예요. 시장을 나오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래서 남쪽 하늘이 밝았구나.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장의 웃음소리, 이 자유로운 거래, 이 따뜻한 인정. 이 모든 게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 아닐까? 북한에서는 힘이라고 하면 핵무기나 군대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 와보니 진짜 힘은 다른 거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서로를 믿고 함께 잘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게 바로 이 나라의 진짜 힘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다.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데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는가?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니다가 우연히 대학가 근처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는데 거기서 제가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학생들 몇 명이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수다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아, 진짜 문재인 정부 답답해 죽겠어. 맞아. 경제 정책 완전 잘못됐지. 윤석열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정치인들 다 똑같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름만 언급해도 조심스러웠는데 여기서는 대통령 이름을 대놓고 부르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왜 아무도 신경 안 쓰지? 곧 누가 와서 잡아가지 않나?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손님들도 그냥 자기 일하고 있고 카페 사장님도 평온하게 커피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학생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는 거였어요. 야, 너는 어느 당 지지해? 나는 민주당인데, 너는? 나는 국민의힘. 근데 둘 다 별로야. 그럼 다음 선거 때 누구 찍을 거야? 모르겠어. 새로운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당적까지 공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제가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한 학생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언니, 혹시 정치 관심 있어요? 우리랑 같이 이야기할래요? 아, 저는 북한에서 온. 와, 탈북민이세요? 대박. 북한은 어떤가요? 진짜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를 경계하거나 무서워하는 기색도 없이요. 북한에서는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잘못 말하면 바로 정치 범수용소 가는 거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놀랍도록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언니는 여기 와서 어때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서 좋죠? 네. 너무 신기해요. 여기서는 대통령 욕해도 안 잡혀가네요. 당연하죠. 그게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세금 내고 뽑은 사람인데 못한다고 말 못하면 그게 말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우리가 뽑은 사람이라고. 북한에서는 지도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국민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못하면 바꿀 수 있어요? 물론이죠. 5년마다 선거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 뽑으면 돼요. 진짜요? 그런 게 가능해요? 언니, 혹시 선거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와, 그럼 처음 투표할 때 완전 감동적일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게 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카페 앞에서 대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등록금 인하하라. 청년 일자리 늘려라. 경찰들도 와 있었는데 학생들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교통 정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시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만 사겨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당당히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그 시위 소식이 뉴스에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목소리라면서 긍정적으로 다루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바로 진짜 자유구나. 북한에서 자유라고 하면 미제에 타락한 문화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전혀 달랐어요.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거더라고요.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면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에이, 이 정부 정말 답답해. 옆에 있던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뽑은 사람이니까 끝까지 지켜봐야지. 맞소. 그게 민주주의니까. 그 대화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분들은 정부에 불만이 있어도 폭력이나 혁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봤다. 그것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힘,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힘, 평화롭게 변화를 만들어가는 힘이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국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약해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수기야, 너도 여기서 태어났다면 자유롭게 꿈을 말하고 당당히 의견을 표현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소한 것들인데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된 거죠.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 일을 마치고 한강공원에 산책을 갔어요. 날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 본 광경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북한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조용히 해야 하고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아이들도 마음껏 웃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 아이들은 달랐어요. 진짜로 즐거워하면서 소리 내어 웃고 있었어요. 엄마, 저 연 정말 높이 날아가네. 아빠, 나도 저렇게 연 날려보고 싶어. 그래, 우리도 연 사자. 아빠가 가르쳐 줄게. 가족들이 함께 연을 날리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김밥을 먹고 아무런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가족끼리 모여도 늘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누가 듣고 있을까봐, 잘못 말할까봐.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자유롭게 대화하고 웃고 있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제 앞으로 공을 굴려왔어요. 언니, 공 좀 던져주세요. 저는 공을 주워서 아이에게 던져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제게 던지면서 말하더라고요. 언니도 같이 놀아요. 모르는 어른을 그렇게 쉽게 믿고 같이 놀자고 하다니.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잠시 아이들과 공을 주고받으면서 놀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이 부모님들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모르는 사람과 아이가 놀고 있는데도 고맙습니다. 아이가 즐거워하네요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이 나라는 정말 안전하구나.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더 많은 것들을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서 느긋하게 신문을 보고 계시고 연인들은 손잡고 산책하고 친구들은 치킨을 시켜 먹으며 수다를 떨고 모든 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았죠. 편의점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서 오세요. 알바생이 밝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서비스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손님을 진심으로 반겨주는 거예요. 우유를 사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반 우유,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초콜릿 우유. 북한에서는 우유 자체가 귀했는데 여기서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니. 계산하면서 알바생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선택의 자유죠. 선택의 자유. 또 그 단어가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서도 신기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임산부가 타자 젊은 남성이 자리를 양보하고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자 여학생이 도와드리고 북한에서는 자기 살기도 바빠서 남을 도울 여유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사람, 음악을 듣는 사람. 모두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자유롭다는 건 이런 거구나.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도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밤 8시가 넘었는데도요. 북한에서는 밤 8시면 이미 모든 게 조용해졌는데 여기서는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이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유로운 선택, 서로에 대한 배려, 안전한 일상.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이 나라의 진짜 힘을 만드는 거구나 싶었어요. 북한에서는 강성대국이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웃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웃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강한 나라구나. 그리고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일상의 행복을 지키고 있는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날 밤 수기를 생각하며 중얼거렸어요. 수기야, 여기서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웃음소리가 매일 들려. 너도 여기 있었다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나고 드디어 첫 선거에 참여할 기회가 왔어요. 2022년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투표 안내문이 집에 왔을 때 저는 한참을 그것만 바라봤어요. 미나라는 제 이름이 적혀 있고 유권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북한에서는 선거라는 게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선거가 아니었죠. 후보는 한 명뿐이고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여러 후보 중에서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각 후보들의 공약을 찾아봤어요. 경제정책, 외교정책, 복지정책. 정말 다양한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모든 후보가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는 거였어요.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말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제 고향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투표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입었어요. 뭔가 특별한 날 같아서요. 투표소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나이든 할머니부터 젊은 대학생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려고 나온 거예요. 제 차례가 되어 신분증을 내밀었을 때 선거관리위원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첫 투표시군요. 축하드려요.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지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모여서 국가의 방향을 정한다는 게 말이에요.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내 의견이 정말 중요하구나. 투표소를 나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더 당당해진 것 같고 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지고 며칠 후 개표 방송을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고 각 지역별로 어떤 후보가 얼마나 득표했는지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선자가 정해지자 패배한 후보들이 축하 인사를 하더라고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자를 축하하며 나라를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북한에서라면 권력 투쟁으로 피바람이 불었을 텐데 여기서는 평화롭게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구나. 몇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북한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함께 살아갈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TV 앞에서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울컥했어요. 수기야, 들었어? 여기 대통령이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제 진짜 이 나라 사람이구나. 얼마 후 여권을 발급받았어요. 표지에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고 태극기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여권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작은 책자 하나가 저를 전 세계 어디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첫 해외여행으로 일본에 갔을 때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었어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심사관이 여권을 보고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북한 사람일 때는 어디도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으로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다. 이 나라가 나를 받아줬고 나도 이 나라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아직도 수기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언젠가는 이런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나는 북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걸 보여주고 싶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가 모두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걸. 그리고 그런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걸요.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한강에 산책을 나갔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는데 문득 북한에서 바라보던 그 하늘이 생각났어요. 그때 내가 궁금해했던 남쪽의 밝은 하늘이 바로 이거였구나. 5년 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무거운 게 있었죠. 수기를 비롯해서 북한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 말이에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손님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북한에 대해 관심 있어 하는 분들도 계셨죠.
사장님, 북한은 정말 어떤가요? 통일이 되면 좋을까요? 북한 사람들도 우리처럼 살고 싶어 할까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정말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다른 체제에서 살았을 뿐이죠. 그들도 자유롭게 웃고 선택하고 꿈꿀 권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도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통일하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저도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배달음식, 민주주의, 자유로운 대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 통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난달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카페에 한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6.25 때 헤어진 북한 형을 그리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 내 형이 북한에 살고 있을 거야. 90이 넘었을 텐데. 살아있을까? 그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저도 울컥했어요. 할아버지, 분명히 살아계실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저도 여기 와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분단이 빨리 끝나서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분단이 만든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치유가 얼마나 시급한지. 요즘 뉴스를 보면서도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남북 관계가 어려워질 때마다 가슴이 아프거든요. 정치는 정치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제는 카페에 대학생 손님이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 솔직히 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 뺏을까봐 걱정돼요. 저는 그 학생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걱정하는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와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술과 그들의 노동력이 합쳐지면 더 큰 시장이 생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해요. 새로운 기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말씀 들으니 생각이 바뀌네요. 북한 사람들도 그냥 같은 사람이군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 밤도 한강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저 강물이 북쪽으로도 흘러간다는 걸, 같은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걸. 수기가 살아있다면 지금 몇 살일까요? 30살 정도 됐을 텐데. 혹시 결혼했을까요? 아이는 있을까요? 만약 통일이 된다면 제일 먼저 수기를 찾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말해주고 싶어요. 수기야, 이제 마음껏 웃어도 돼. 꿈꿔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 수 있는 나라요. 이런 좋은 것들을 북한 사람들과도 나눠주세요. 5년 전 절망 속에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던 그 소녀는 이제 없어요. 대신 희망을 품고 미래를 꿈꾸는 한국 사람 미나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도 그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밤도 북쪽을 향해 기도해요. 수기야, 그리고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가 만날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어줘.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도 기도해요. 고마워, 대한민국. 나를 받아줘서,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줘서. 이제 나도 이 나라를 위해, 통일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 한강 위로 밤바람이 불어와요. 그 바람이 북쪽으로도 불어가겠죠. 언젠가는 이 바람처럼 자유와 희망도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갈 거라고 믿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 역할을 다하며 기다리겠어요. 두 개의 하늘 아래 살던 제가 이제는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을 꿈꾸며. 시청자 여러분, 오늘 미나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북한의 절망적인 현실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일상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까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미나님이 한국의 힘을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찾지 않고 배달 시스템의 정확성,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웃음소리, 민주주의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찾았다는 점입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나라다. 미나님의 이 말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수기 같은 사람들, 분단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북한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통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또는 미나님께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까지 모든 의견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남북 간의 이해를 넓히고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작은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따뜻하고 평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윤세아였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찾아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